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도체의 시간이 왔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우리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반도체 현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반도체 불황의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끝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예, 끝입니까? 끝입니다. 네. 이제 반도체가 사이클이 네. 있거든요.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의 주기가 1년이 넘어요. 그 내려가면 한 1년쯤, 옛날에는 한 2년쯤 이렇게 내려가다가 네. 다시 2년 올라가고 이랬는데요. 지금 작년 4, 4분기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올 7월부터 수출액이 늡니다. 전체 규모가 수출 규모가 늘고요. 9월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내려갈 때 내려왔잖아요. 계속 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저점을 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바닥 칠 일은 없다라고 보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않는다. 지금 보면 되는 예, 거네요. 예, 예.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올 초부터 그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감산을 하기 네. 시작했는데요. 이 감산이 사실은 6개월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제 4월 달에 감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10월 달 돼야 그렇네요. 이제 서서히 나오기 예,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갑자기 AI 반도체가 나타났습니다. 예, AI 시대가 열린 거예요. 챗GPT가 이게 나오면서. 갑자기 나온 거라고 챗GPT가 나오면서. AI 반도체, AI 시대가 우리 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네. 본격적으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챗GPT를 기폭적으로 해서 네. 그 챗GPT가 AI를 이제 그러니까 AI를 해주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하죠. 예, 네. 그래서 AI 반도체가 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네. 엔비디아의 GPU가. 네, 예. 그 GPU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그 시장을 점유했고 상당히 엔비디아는 뭐 진짜 시총이 엄청나게 뛰고 그랬었잖아요. 예, 네, 그런 이제 그게 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그럼 지금 계속 적자였단 말이에요. 3분기까지 해도 적자였어요. 예, 예. 이게 흑자 전환되는 좀 시점은 그러면 이제 끝이 났으니까 언제 올 것인가?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적자라는 네.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4, 4분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근데 궁금해요. 흑자가 날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의 끝이 났다. 4, 4분기가 흑자일까 적자일까? 네. 예, 궁금해지기 시작했으니까. 네. 제가 보기로는 4, 4분기 뭐 거의 이제 밸런스가 맞을 것 같고요. 내년 1, 4분기는 확실히 흑자가 된다. 네. 예, 이건 또 전문가들이 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4, 4분기는 어쨌든 뭐 간당간당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내년에는 흑자가 확실히 된다라고 예, 다들 예,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고 계시는 거군요. 예, 예, 예. 그럼 어쨌든 다 끝이 났네요. 힘든 시기는. 끝이 났죠. 네. 예, 예. 심적으로 힘든 시기는 끝이 네. 났습니다. 네. 실제 이제 물리적으로 나타나려면 내년 이제 1, 4분기 돼야 된다. 네. 앞서서 이제 감산 효과가 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인 또 삼성의 감산 효과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총평을 해주셨다고 보면 되는데 말씀하실 때 이제 두 번째 이유로 AI 반도체가 예. 갑자기 등장했다. 예. 그래서 그 AI 반도체에 쓰이는 반도체가 HBM이잖아요. 그 AI 반도체가 이제 지금 쓰는 네. 게 엔비디아 엔비디아 GPU입니다. GPU. 네. 근데 엔비디아 GPU가 AI 반도체인데요. 이게 이제 운영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D램이 게.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D램이 필요합니다. 그게 네. 세트입니다. 네. 세트인데 그 D램 중에 HBM이라는 이름을 가진 D램을 네. 반드시 써야 돼요. 내년은 HBM에 해달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올해부터 시작됐죠. 네.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네. 지금은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네. 그 HBM 준비도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준비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GPU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그게 마찬가지로 HBM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많이 못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팝니다. 지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예, 상황인 내년까지도 거군요. 주문이 네. 밀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네. 있죠. 예.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이 개념이
이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서서 그 엔비디아 GPU를 운영하기 위해서 HBM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3세대, 4세대까지 지금 내놓으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건가요? HBM이? 우리가 그 연산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PC에 연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연산하는 게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그게 이제 CPU인데요. CPU, GPU는 다 연산하는 건데 그 연산하는 그 반도체에 반드시 D램이라는 걸 같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구조 자체를. 그러면 GPU도 연산하는 거니까 D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GPU는 이 CPU보다 더 고성능이에요. 그럼 가장 고성능의 D램이 필요한데요. HBM이 가장 고성능의 D램입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 있어야 같이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빨리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인공지능은 빨리 해야 되는데요. 빨리 하기 위해서 D램을 여러 장 겹쳐서 한꺼번에 패키징을 합니다. 한꺼번에 패키징하면 이게 기존 D램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져요. 그리고 연결도 그냥 줄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둥으로 연결합니다. 안쪽에서. 기둥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성능이 기존 D램보다 한 10배 정도 성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GPU의 성능을 점점 더 높여요. 높일수록 HBM 성능도 점점 높아져요. 높아져야 되네요.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이 같이 가야 되는 거군요. 그럼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있는 거예요? HBM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개발은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장에 제품 못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AI 반도체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HB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서 조금 더 기술이 앞서고 있는 중인 거죠. 삼성전자보다는. 먼저 기술 개발을. 그러니까 선발주자인 거죠. 선발주자입니다. 지금 오픈 AI에서 나온 그 챗GPT로 인해서 어쨌든 이 시장이 확장되게 된 것인데 사실은 많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챗GPT 같은 오픈 생성형 AI를 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니 내년은 진짜 이게 많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내년까지 주문이 밀려 있대요. 우리나라 HBM도 그것 따라서 내년까지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GPU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도 이걸 많이 합니다. 제품을 내려고. 근데 다른 회사 제품까지 나오면 거기도 반드시 HBM이 필요합니다. 그 내년, 후년 해서 어떤 전문가들은 HBM 품귀 현상까지 나온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당 팔리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져도 우리가 공급을 못해도 가격이 높아져서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런 시대가 이제 내년에 될 거다. 없어서 못 사면 원래 더 안달이 나고 비싸게 주더라도 이거를 사고 싶어 하니까 일단 내년은 당장에 이게 공급되는 것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 우리한테도 좀 돈이 될 것이다라고 좀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좀 전략을 다르게 짜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경쟁? 이제 이게 왜냐하면 시장이 품귀 현상이니까 사실 경쟁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쫓아가야 되는 거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못 되니까 기술적으로는 경쟁하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경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서서 GPU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HBM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원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서는 굉장히 호재로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두 회사가 경쟁을 계속하면 계속 좋은 기술이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계속 보탬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D램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D램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70% 이상을 저희 나라에서 하는데요. 그 D램도 이제 HBM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니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짐 켈러, 테스토렌스 CEO인 짐 켈러가 방한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자율주행 위한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삼성전자하고 손에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짐 예. 켈러가 예. 그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겠네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네. 똑똑해지잖아요. 네. 똑똑해지니까 사실은 이제 자동차 안에 우리 스마트폰 한 10개씩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 이 안에 보면 CPU가 있고 또 D램도 있고 다 네. 있습니다. 그게 네. 다 있어야 빨리 연산을 하거든요. 빨리 연산을 해야 빨리 제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죽습니다. 그 때문에 자동차가 그동안 사람이 운전한 시대에서 자동차 스스로 운전한 시대가 되면 사람의 판단보다 더 빨리 해줘야 네. 되니까 그걸 빨리 연산을 하려면 좋은 CPU가 있어야 되고 좋은 D램이 있어야 된다. 예, 그 예. 좋은 CPU와 좋은 D램의 조건으로 어제 짐 켈러가 얘기를 한 걸 예, 보니 예. 전력 소모 줄여야 되고 예. 비용도 낮아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럼 예, 이제 예. 반도체 시장이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네요. 예, 예, 네, 예, 예.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은 어렵습니까? 그 CPU를 만들 때 네. 우리 스마트폰이 네. 전력 소모를 최소한 기기입니다. 네. 예, 스마트폰이.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작잖아요. 근데 폰은. 근데 자동차는 크잖아요. 자동차가 커도 네. 빨라야 되고 전력 소모 전기 자동차니까. 네. 전기 자동차니까 전력 소모가 줄어야 되는데요. 예, 우리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CPU 개념대로 만들겠다. 라는 거고 우리 PC는 좀 다릅니다. 예, PC는 전력 소모가 스마트폰보다 높아요. 네. 예, 높아서 이 PC가 갖고 있는 전력 소모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같은 전력 소모를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예,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CPU의 엔진이 있거든요. 그 엔진이 전력 소모 작은 엔진인데요. 영국의 암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네. CPU 엔진입니다. 네. 예, 암이. 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CPU를 만들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네. 그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예. 삼성전자도 짐 켈러랑 손을 잡고 예, 예.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예, 예, 있는 예. 중인 예, 거네요. 예. 근데 비용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에 어쨌든 경쟁이 붙어야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비용이 줄어들면 우리로서는 좀 앞서서 이제 이게 비용이 높아지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예. 되고 수익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 예, 예. 이게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비용이 그러니까 제조자 입장에서 비용을 낮추려면 네. 그 이 미세화, 초미세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개발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게 만드는 초미세화 공정 기술은 삼성전자, TSMC, 또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네.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갖고 있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살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 얘기 싸게 살려고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시장에서 네.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네. 가격이 높아집니다. 네. 예, 예. 일단 지금 많이 필요로 할 때 많이 팔아놓긴 해야 되겠네요. 선점을 좀 해놓고 예, 예, 예. 우리가 너희한테 물량을 줄 테니 좀 기다려 이걸 좀 해놓긴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PC 수요도 늘고 있어서 예, 예. 이 부분도 좀 반도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사인이 된다라고 보더라고요. 예, 네. PC가 그 코로나 때 PC 많이 샀잖아요. 네. 한 4년 지났습니다. 5년 네. 지났으니까 교체주의가 된 거죠. 예, 교체주의가 됐으니까 이제 PC를 좀 사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PC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데 예전보다 그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PC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진 것 같긴 해요. 예, 네. 예. 근데 그 시기도 지금 지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 시장에서 그럼, 그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PC도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다는 PC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PC에도요? 예, 네. PC에도.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장착하는 PC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니까 아마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죠. 네. 그럼 D램 시장은 굉장히 또 그러니까 확장될 가능성이 계속 호재가 있는 거네요. 어떻게 인공지능 때문에 사실은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지를 사실 네. 예측을 못한 겁니다. 아. 소프트웨어 상에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갑작스러운 현상이죠. 네. 예. 지금 그 인공지능 AI의 이제 등장, 그러니까 예.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약간 춘추전국 시대가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반도체 시장은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구도가.
시장 자체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넘어가는 네, 과정에서 네. 회사들이 이제 그렇죠.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 네. 그렇지 않은 회사 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나뉘게 분류가 되겠네요. 되는 네. 거죠. 그 엔비디아를 보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예전에는 CPU 하면 인텔이랑 AMD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엔비디아가 우리 이제 CPU도 하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던 예.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제 저기 인터넷에서 인공지능 주문을 하면 네. 서버에서 계산해서 주거든요. 네. 근데 그 서버에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말단,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에서도 인공지능 기능을 달아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PC가 인공지능 기능을 가지면 서버까지 안 가고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사용자 입장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 PC를 저도 사겠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GPU,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도 그런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말단에도 붙게 되는 예, 예, 예. 시장을 노리는 예, 거다. 예, 예, 예. 스마트폰 최근에 나오는 건 네. 인공지능 기능이 달려 있어요. 스마트폰은. 자, 앞으로 이제 더 좋은 기능을 달겠죠. 네. 근데 PC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능을 달면 그 PC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네. 우리 윈도우스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장착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걸 운영하는 CPU를 인텔이 만들겠다 선언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유리한 건 엔비디아겠죠. 예, 그게 이제 인공지능 기능에 플러스 CPU 기능을 달아주면 되니까. 네. 아, 그러면 인텔의 지금의 시장을 노린다기보다는 인공지능 PC, 그러니까 예. 인공지능이 장착된 PC가 나오는 예. 그 시장을 노리고 예. CPU를 지금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인텔도 좀 맞불을 놓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우리도 예. CPU에서 이제 GPU 이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겠다 도전장 내밀었거든요. 예. 진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갖는 이제 PC가 나오면 네. 그것도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애플의 맥북. 그렇죠. 그 애플이 네. PC를 처음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IBM이 만든 PC가 표준화가 돼서 주도해서 지금 네. 주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게 바뀌는 시기입니다. 네. 바뀌는 시기인데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역시 듭니다. 엔비디아가 예. 지금은 유리한 상황이다. 예, 인텔보다는. 예. 대세가 인공지능이니까. 네. 예, 인텔은 인공지능 기능을 장착해야 돼요. 네. 이제 없는 기술인데 장착해야 되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반도체 예, 기술을 예, 가지고 예. 있으니 예. 엔비디아가 조금 더 예. 유리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 예측을 하시는 예,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야 워낙 반도체 시장에서 오래된 이슈긴 합니다만 이제 중국이 7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이렇다 예. 보니까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자립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중국의 반도체가 얼마나 위협적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국은 반도체 제조 공장을 갖고 싶어해요. 네. 제조 기술을 갖고 싶어합니다. 네. 근데 반도체 제조하려면 장비가 필요해요. 장비. 네. 그리고 장비를 운영할 때는 소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장비 소재가 필요한데 이 장비는 미국,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기술을. 장비도 갖고 있어요. 그 장비가 없으면 못 지어요. 그거 막혔잖아요 지금. 그 이제 네. 그 이제 제조 공장 이제 짓지 못하게 첨단 제조 공장 짓지 네. 못하게 그건 못 주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하는 것은 장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 자립화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거 그렇겠네요. 되면. 네. 예, 예, 예.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은 그 소재와 장비를 개발하는데 그 다들 궁금해하는데 저도 네. 궁금합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데 아마 네. 미국이나 일본 수준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쉽지 않아요. 네. 예, 쉽지 않은데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예,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그래도 문제긴 하지만 언젠가는 개발을 해낼 수는 있겠네요. 근데 네. 이런 경우 있죠. 이제 레가시라고 네. 옛날 이제 제조 기술을 갖는 공장에 네. 들어가는 장비 그런 건 하겠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최첨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첨단.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유럽의 네덜란드에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독점하고 있잖아요. 있는 네. 노광 장비라고 네. 있습니다.
그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있겠죠, 네덜란드에서. 그건 일본도 못 쫓아가는 기술이라서. 예. 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뭐 상당히 우리한테 위협된다 이렇게 뭐 평가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나 D램은 아직 멀었어요. 네. 근데 낸드라고 이제 네, 우리 네. USB에 쓰는 네. 그거는 상당한 기술이 됐다고 전망은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는 D램과 그리고 그 AI 반도체라고 예, 예. 불리는 그 예, GPU 쪽에 좀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 그걸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해서 당장 신경은 안 써도 되겠네요. 예, 그거는 이제 중국은 당분간은 이제 네, 그 분야에서 네, 좀 쫓아가기가 쉽지 네, 않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중국이 아니다.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도 최근에 뭐 사실 일본이 예전에는 그 기업들이 아주 내로라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소재 장비 이런 쪽은 일본이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가져가는 건 좀 뒤떨어졌다 보니 미국에서도 투자를 한다고 하고 삼성 공장도 일부가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또 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를 좀 탐내고 있다 보니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예, 사실 이제 반도체 제조를 시작한 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이요. 네. 세 나라가. 네. 이 세 나라는 이제 과학 기술의 역사가 200년 이상 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은 과학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제조 공장을 운영을 못 합니다. 네. 생산성 문제 네. 때문에. 이게 이제 비싸지니까 원가가 비싸지니까 못 하고 대신에 한국, 대만이 그 역할을 맡아서 했죠. 네. 근데 2020년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를요? 자동차를. 네. 반도체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기 의식을 느껴서 이 나라들도 반도체를 제조 시설을 갖고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자국 내 기업들은 못해요.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또 TSMC 이런 네. 나라들한테 지어달라라고 해서 근데 그냥 가서 못 지으니까 그러면 돈을 줄게 해서 세금을 네. 이렇게 갖고 뭐 미국이나 유럽은 한 60조 되는 돈을 이제 공장을 지으면 돈을 줘요. 이렇게. 예, 보상을 그만큼 해줍니다. 그게 반도체 지원법이에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개념은.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TSMC 공장 지어 달라고 해서 그 공장 짓는 비용의 50%를 대줘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지금 한동안 20년 동안 안 했던 첨단 제조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네. 그래서 한국과 경쟁해야 된다. 네. 한국은 경쟁해야 된다. 네. 예. 양상이 이렇게 됐죠. 거기에 지으면 관건이 뭐가 될까요? 그 금방 우리를 좀 위협할 정도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TSMC나 삼성의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TSMC 삼성은 최첨단 안 갑니다. 네. 예, 최첨단 자국에서 하고 네. 한 세대 떨어진 걸 가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나 TSMC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면 네.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인텔 미국 인텔 회사죠. 그다음 마이크론 미국 회사죠. 그 나라의 기업들이 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제 관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사실 제조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다 이런 또 평가도 해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조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조를 하려면 밤에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밤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마찬가지죠. 밤에 안 하려고. 잘 살아진 지 네. 오래됐잖아요. 네. 그 밤에 일을 안 해요. 네. 안 하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서 비용이 높아져서 제조를 할 수 없게 돼서 제조 시설 구축을 못 한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는 뭐 그동안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부지런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도 많이 잘 살아져서 네. 젊은 사람들이 네. 좀 워라밸을 너무 강조하니까 네. 조금 기피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네. 예, 뭐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후발이 당분간 없다. 예, 우리 후발이 당분간 없어서 뭐 당분간은 괜찮다. 그리고 후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각 나라에서 이렇게 탐을 내고 있는 중이라면 뭐 10년, 15년 이렇게는 버틸 수 있을지라도 우리도 10년, 15년 이후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걱정이 되는 것은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정부, 네. 그러니까 국유 산업이 됐어요.
아, 반도체가요? 예, 네. 정부가 투자를 합니다. 네. 예, 투자를 해. 근데 지원이죠. 다 투자도 아니고 네. 지원입니다. 네. 지원을 하면 생산성 떨어지는 만큼 보완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운영이 됩니다. 예.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원천 기술은 그 나라들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조건은 좋아요. 네. 예, 조건은 좋고 부족한 건 정부가 채워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경쟁에서? 그런 걱정은 사실 되죠. 정부 차원의 지원은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 한번 고민은 해봐야 네, 된다. 고민. 네, 예. 네, 그 기업의, 선발국들은 이제 국유 산업으로 정부가 나서서 육성을 하는데 네. 우리는 과거와 지금 별 달라진 건 사실 없다. 기업이 예. 너무 주도를 하고 예, 있다 경쟁 보니, 구도가 네. 달라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보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일단 한 가지 소식은 반가울 것 같아요. 불황은 끝났다. 네, 반도체 불황은 끝이다. 네. 끝이 보인다가 아니라 네. 끝이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흑자 전환과 호황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반가우실 것 같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좀 국가가 어쨌든 기술을 가지고 어떤 협상을 할 때 외교적인 협상도 굉장히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니 좀 국가가 좀 나서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변화의 분기점에 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니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